합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Z의 개수관인데 X하고 합집합을 하나, Y하고 합집합을 하나로 합집합의 결과가 같게 됩니다. 요거는 3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 5는 여기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을 해도 생각합니다. 이건 1, 5 같은 거, Z 안에 1하고 5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숫자를 신경 쓰지 말고 1과 5만 봐. 요렇게 하면 1과 5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렇게 할 때도 1과 5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집합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합집합에서 만들어지는 수는 이쪽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1호가 만약에 여기 없다 했다. 1호가. 이렇게 합집합을 할 때는 1호가 생기지. 그럼 이렇게 합집합할 때 1호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럼 1호가 안 생기면 두 개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왜 1호가 안 생겨요? 1호는 이쪽 편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줘야지 합집합을 할 때 똑같이 1호가 생겨요. 그래서 한쪽 편에만 있는 거. 1호, 그 다음에 2, 6, 1호, 2, 6, 9는 Z 안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쪽 합집할 때도 1호 생길 수 있고 이쪽하고 합집하면 1호가 생길 수 있고 2, 6, 9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집하면 2, 6, 9가 생길 건데 여기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하면 2, 6, 9가 안 생기는 거예요. 2, 6, 9도 여기 들어있어야지만 1호, 2, 6, 9가 들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3 같은 거는 둘 다 들어있지. 3은 둘 다 들어있어. 여기 3이 있다 이거. 요렇게 할 때도 3이 있을 거고 요렇게 할 때도 3이 있고 3이 없다 이거. 요렇게 할 때도 3이 있고 요렇게 할 때도 3이 있고 그 말은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하는 수 예를 들어 7 같은 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수지. 7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할 때도 7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7이 생기고 7이 없어도 이렇게 할 때 7이 안 생기고 이렇게 할 때 7이 안 생기고 3이라든가 요 5개의 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숫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0 미만의 자연수는 총 9개 중에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는 반드시 포함한 게 아니고 있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4개가 있으니까 2에서 하세요. 미만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집합 X의 개수와 집합 Y 개수. 자, 요거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 2, 7,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는 2, 7, 8이 반드시 있어야 돼. X에는 2, 7, 8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교집합을 하면 2, 7, 8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2, 7, 8이 아닌 1, 4는 여기 있으면 안 돼. 1과 4는 있으면 안 돼. 그죠? 1, 4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버리면 교집합에 1, 4 중에 어떤 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렇게 교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4개의 숫자가 있지. 그 4개의 숫자 중에 예를 들어 9 같은 거. 9가 이렇게 있다, 이거. 자, 이거하고 이 교집합에 9가 생기질 않지. 그럼 요 교집합이 변하지 않겠지.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과 4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숫자가 4개 있네. 그래서 그게 2의 4승. 그거를 우리가 A라고. 그 다음,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이 2, 3, 5, 8이 됐어. 그럼 3이 없는 게 갑자기 생겼네. 3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네. 그죠? 그래서 이 Y에는 일단 3이 들어있어야 돼.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합집합을 하면 2, 3, 5, 8 이렇게 생길 수 있어. 2하고 5하고 8은 어떻게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합집합은 2, 3, 5, 8 없어도 합집합은 2, 3, 5.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나머지에 또 다른 숫자가 오면 돼, 안 돼? 그래 버리면 합집합이 더 늘어나 버리지. 그래서 3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2, 5, 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머지 숫자들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숫자가 3개니까 2의 3승. 그게 B가. 15번 이런 것도 이해 잘했는데 14, 15 이런 거
A 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 자, 이거는 A 교 B 합 C의 여집합. 그럼 A 빼기 B 합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답이 되는데, 그런 게 없지. 그럼 이제 이쪽 방향 말고 또 다른 방향. 열시던 A 교 B 여집합 교 C의 여집합. 요까지가 A 빼기 B네. 또 교 C의 여집합이니까 빼기 C. A 마이너스 B 빼기 C. 이런 건 있는 거고. 또 없으면 또 다른 모양 거고. 전체 집합 이후 통집합에 의한 서로담수 이거를 간단히 해서 일단 요거는 여집합 풀어줘야 되겠네. B의 여집합 교 A 합집합 A 교 B. 그럼 A 교 공통이네. 저쪽에는 B가 있고 합 B의 여집합. 요게 전체 집합이니까 A.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합 B에서 A 교 B의 여집합, A 합 B에서 A 교 B, 바로 대칭차 집합이지. 대칭차 집합 안에 2, 5, 2, 3, 5, 8이 있어. 2, 3, 5, 8이 있어. 대칭차 집합 안에 2, 3, 5, 8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5, 8은 A에 들어있어야 되죠. 5하고 8은 이렇게 와요. 2, 3은 이쪽에 와야 되겠네. 대칭차 집합 안에 2, 3, 5, 8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A가 1, 5, 6, 8이지. 그럼 1, 5, 6, 8이면 1, 6은 A에 있으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는 1, 2, 3, 4가 없고 5, 6, 7이 그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때 A 합 B의 여집합이네. A 합 B의 여집합이 뭐고 했으니까 4, 7이다. 그거를 다 곱해라. 24, 3. 요거는 A 합 B랑 교집합을 하면 B가 되겠지. B가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파란 부분은 결국 B의 여집합. 파란 부분은 B의 여집합. 이쪽 부분. A 교 B랑 A를 합집합하면 요건 A가 되겠죠. A 교 B는 A 안에 들어있습니다. A 교 B는 A 안에 들어있으니까 합집합을 하면 큰 집합 A가 됩니다. 자, 결국 요건 A-B네, 그지? A 빼기 B다. 거기에 3, 8이 들어있다는 것. 그럼 A 빼기 B에 3, 8이야. 그럼 3, 8이 이렇게 들어있네. 근데 A가 2, 3, 5, 8이야. 그럼 2하고 5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A 집합이 2, 3, 5, 8이에요. 그럼 A교, B교,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2나 5,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C가 있겠지. C가 이렇게 있는데, C가 이렇게 되면, 일단 3개의 교집합은 A, B의 교집합 중에서 있겠지. 자, 그 중에 5는 C가 될 수 없다, 있죠. C는 5는 될 수 없으니까, 요 C가 될 수 있는 수는 2가 되겠네. 될 수 있는 수라는 건데, C에는 2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A교, B교, C에는 일단 2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 자연수 K에 대해서 1부터 50까지의 부분집합 AK를, K는 X인데 AK는 K의 배수야. 자, 3의 배수 이거나 4의 배수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항상 배수는 교집합으로 받아.
그럼 A2, A3 또는 A2, A4 이렇게 보면 2의 배수, 이고 3의 배수니까 이건 6의 배수다. 2의 배수, 이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6의 배수. 그 다음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가 되겠죠. 2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 그거를 합집합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노를 물었죠. 그 요거는 6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개수. 그러니까 두 개의 동시에 되는 배수는 12의 배수. 요 개수가 때문에. 그럼 6의 배수는 50까지니까 6일은 6, 8이 48. 그 다음 4의 배수는 12개. 그 다음 12의 배수는 4개. 해서 교집합은 AND로 봐야 돼. AND로 봐야지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보죠. 프린터. 프린터. 어? 자, 이거는 AND니까 9하고 12는 동시에 매는 게 36의 배수네, 그죠? 9의 배수도 되고 12의 배수도 되는 건 36의 배수. 그럼 18의 배수와 36의 배수의 합집합이니까 이건 18의 배수. 그 다음에 27 집합 AB에 대하여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거든요. 먼저 요 B는 1, 7의 마마니까 1에서 7까지 있죠. 요게 B집합. 그 다음 A집합도 뭐부터 뭐 사이다, 그죠? 작다니까. 그런데 교집합이 1부터 5까지가 되어야 되니까 요게 5가 되면서 요렇게 되면 교집합이 일단 1에서 5가 돼요. 그 다음 합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야.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이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 5가 바로 요거의 근이네, 근.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몇 번? 자, 요거는 1, 2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1, 5에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5보다. 자, 마이너스 1보다는 5보다는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게 생겼네. 요것도 양쪽이에요, 양쪽인데, 우선 교집합 볼까? 교집합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돼. 교집합이.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교집합이. 그 다음 교집합이 5보다 크다가 되려면 하여튼 이거보다는 더 왼쪽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합집합이, BC의 합집합이 A랑 같아야 돼. BC의 합집합. 자, BC는 빨간 거 초록이다, 그죠? 빨간 거 초록의 합집합은 이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하고 같고, 이쪽이 2보다 크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하고 빨간색의 합집합이 바로 파란 요집합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초록색은 근이 요게 근이 돼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다음 보기에서 영재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1년은 12개월이죠. 맞지? 참. 그래서 명제. x제곱은 1이더라.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제곱을 하면 1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니은 같은 이런 걸 뭐래? 이런 거는 조건이래, 조건. 이런 거는 조건.
그 다음 요거 만족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진리집. 요거를 참이 되게 하는 거를 진리집. 짝수인 소수는 없다. 이렇게. 짝수의 소수는 없나? 있지? 2가 있으니까 이건 거짓. 자, 거짓도 명제다. 그지? 참이다, 거짓이다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명제랬어. 2 더하기 3은 6이다. 오지. 틀렸지? 거짓. 오늘은 날씨가 좋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지?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런 거는 명제다라고 합니다. 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식을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럼 어때? 진리 집합은 대문자로 써라 있지. 2, 3, 5, 7. 그 이리 오면 되지. 뭘 춤을 틀어주려고 하노? 그 다음에 이건 2, 4, 8 요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를 만족하는 요런 x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된다 있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된다 이렇게. 자연수는 정수다. 자연수는 정수 맞지? 참. 그럼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정.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자, 4는 6의 약수가 아니지. 그 다음 2의 배수도 아니다. 맞지? 이건 거짓. 거짓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참이 된다. 그 부정은 4는 6의 약수이거나 2의 배수이다. 4는 6의 약수이거나 2의 배수이다. 자, 지금 요 조건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는 6의 약수이고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요거 배수, 요거 부정이니까 그리고 이렇다 그지? 아니고 했으니까 4는 6의 배수가 아니고 했으니까 6의 배수이다. 그리고 했으니까 또는 이렇게 바뀝니다.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대. 오화는 and로, and는 오화로 바뀌는 그걸 잊어버리는데 부정할 때. x는 9의 약수다 있네. 그럼 요수 중에서 9의 약수는 1, 3, 9가 있네. 자, 요거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집합을 구하기 때문에 요 집합을 P라고 하면 부정은 x는 9의 약수가 아니다. 그럼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지. 요것이 아닌 것. 자, 요거 만족하는 x는 1, 5네. 부정은 이것이 아닌 것 찾는 거야. 그지? 아닌 것 찾기 때문에 1, 5를 뺀 나머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써야 돼.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해서 요 P를 가정, Q를 결론. 8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X가 홀수이면 X제곱은 홀수이다. 두 원의 넓이가 같으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그게 가정 결론이다. 그럼 이렇게 가정 결론으로 된 명제는 명제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했지. 자, 먼저 8의 배수이면 그거는 다 2의 배수이지. 참. x가 홀수야. 그럼 그 홀수를 제곱을 해도 홀수더라. 참.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원의 넓이가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맞지? 그것도. 원의 넓이가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자, 요것도 참. 이 세 개는 다 참인 명제.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이런 걸 우리는 대전제라는 게
지금부터 요 문제 안에서는 xy를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곱해서 짝수면 xy는 모두 짝수다. 자, 곱해서 짝수야. 그럼 둘 다 짝수가 더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이 말이지. 곱해서 짝수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참이지. 자, p이면 q이다. 이런 꼴이지 지금. 6의 약수의 집합을 p, 12의 약수의 집합을 q. 그럼 p, q는 이렇게 돼. 즉 p하고 q가 이렇게 되죠. 그럼 p이면 q다. 뭘 잡더라도 p이면 q다. 다 생각하겠지. p이면 q다.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미 만족이 다 돼 있다는 거지. 충분히 만족이 돼 있다. 그때 q는 p이기 위한 하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반대로 갔잖아요. 자, 마이너스 2에서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4야. 이건 어떻게 되죠? A, B, P, Q는 관계 이런 꼴로 돼 있지. 이렇게. 그럼 이때는 P이면 Q이다면 참여를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거는 P이면 Q이다 하면 다 돼. 이런 거는 P이면 Q야. 근데 이런 거는 P인데 Q가 아니잖아. P인데 Q가 아니야. 자, P인데 Q가 아닙니다. P이면 Q이다가 지금 거짓이다. 거짓. 이때 요런 게 P인데 Q가 아니잖아. 그런 거를 우리는 발레라고 해. 발레. 발레라고. 발레는 어디 샀냐면 P이면 Q이다. 이 발레는 P인데 Q가 아닌 거에서 삽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이래. P는 맞는데 Q가 아닌 게 있잖아. 이런 거는 P가 맞는데 Q도 맞지. 이런 거는 P면 다 Q야. 근데 이런 거는 P인데 Q가 아니야. 그런 걸 우리는 발레라 부르고, 발레는 항상 어디 찾냐면 이거인데 이것이 아닌 거 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거짓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발레에 해당하는 집합도 잘 이해하죠. P인데 Q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야, 이게.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모든 어떠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0보다 크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이냐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야. 그럼 전체 집합은 뭔데? 모든 실수 x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이거를 다 만족해. 자, 이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로 y는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작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안 만나야 되지.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돼. 자,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그 y 값은 다 0보다 크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참이야.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거짓이다. 어떻게 하면 거짓이라고?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요렇게 되면 참이고 요렇게 되면 거짓이다. 언제? 모든 실수라고 할 때. 이제는 어떠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0보다 작다.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이건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이 되느냐면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됩니다.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됩니다. 언제? 어떠니? 어떠일 때는 만족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 그럼 언제 거짓?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자, 모든 일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참.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자, 모든 어떤이 들어갈 때 부정하는 것 이야기했다 그때. 모든 실수 x에 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3 작다는데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야.
크지 않은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 절대값은 0보다 크다 참이지. 그럼 명제는 거짓이겠네. 부정이 참이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더라.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있지.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요것을 만족하는 x가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다.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된다. 예를 들어 x가 1 성립하네 이제. 성립하는 게 1 하나 있지. 더 있든가 말든가 필요 없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명제는 참이 된다. 원래 있던 명제는 거짓이고 부정이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함. 자, 역은 P이면 Q이다. 여기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자, 역은 뭘 역이라 하느냐 하면, 역은 Q이면 P이다. 요거를 주어진 명제에 대한 역이라고. 그 다음 대우는 요렇게 하면 역인데 not Q이면 not P더라. 자, 요렇게 해주면 요거를 우리가 대우라고. 대우는 뭘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참이더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더라.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대우와 명제의 참, 거짓은 서로 같다라는 거. 자, 역은 그냥 바꿔주면 돼. P이면 Q이다 했기 때문에 역은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대우는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은 항상 요거 이자뿐인데 P, O와 Q 요런 거를 부정하라 하면 not P, O가 아니고 O는 and not Q다. 요거 바뀌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대우 쓴다. 이것이 아니면 A, B가 0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 아까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A가 0, B가 0은 요 AND가 생략되어 있지. A가 0, B가 0이라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럼 그거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역은 그냥 바꿔주는 거니 그대로 써주면 되고, 대우는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의 부정,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거로 바뀝니다. 또는 하는 거는 부정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것도 대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대우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를 잡으면 대우의 참 거짓은 원래 있던 명제의 참 거짓과 같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조건 이름 붙이는 거 다시 한번 봐.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을 끄면 그게 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을 꺼서 해주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자,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할 때 뭘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P가 Q에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진리집합 P하고 Q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다. 요게 헷갈리면 안 돼.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건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진리집합 PQ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어요. P면 다 Q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있게 되면 P면 다 Q더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P면 Q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P인데 Q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도 P인데 다 Q가 아니잖아.
P인데 다 Q가 되려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P는 Q 위에서 충분히 조건이 맞춰져 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충분 조건. 그거는 P면 Q에다가 참이다.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는 이런 관계. 이것만 해버린다. 여기는 요 조건 붙이는 거는 요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을 이해하고 있나 하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자, P면 Q에다가 참일 때 P는 Q 위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P는 Q 위야 하면 충분 조건. 근데 Q는 P 위안 하면 필요 조건. 똑같은 말이야. P는 Q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Q는 P 위한 필요 조건. 똑같은 요집합 상태야.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P를 부를 때는 P는 Q 위한 충분 조건. 이미 Q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자, Q는 P가 되기 위해서 바깥의 거는 안 되고 이 안쪽 거만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뭐가 더 필요하다. Q이면 P가 되기 위해서.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만족되어 있다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똑같은 말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P는 이렇게 읽을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Q는 읽으면 필요 조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필요 조건으로 조건이 주면 이렇게 하면 좀 쓰기가 불편해. 필요 조건. 요 말을 딱 보면 빨리 고쳐야 돼. 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보지 말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요렇게 보지 말고 필요 조건으로 조건이 붙어져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필요 조건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충분 조건으로 식을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고. 자, 서로 성립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란다. 그렇죠? 서로 성립할 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명은 우리 지금 뭐 중간중간에 많이 해봤잖아. 그런 게 정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정명, 그 다음에 기류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간접 정명법이에요. 간접 정명.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는 주로 직접 정명.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떠어떠한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데, 이제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정명.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 했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나 그 대우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우를 구해놓고 그 대우가 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우를 이용한 정리.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는 거야. 대우를 이용한 정리. 그 다음 기류법. 기류법하고 대우하고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봐야 돼. 기류법은 조금 더 넓은 의미.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출발이 여기야. 명제의 결론을 먼저 부정해서 거기서 출발한다. 결론을 부정. 그럼 대우가 뭔데? 대우가 나큐이면 나피. 이게 대우잖아. 이게 결론을 부정한 거잖아. 그렇지? 결론을 부정해서 이제 뭘 보여주느냐면 대우를 이용한 정명은 결론을 부정한 거로부터 나피드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피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한 것까지는 똑같아. 결론을 부정해서 명제의 가정이나 이거지 바로 명제의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미 참인 것이 알려진 그 사실의 모순이 되다. 또는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지 가정, 즉 납피가 증명됐다 이 말이지. 즉 대우같이 요식이 증명이 되거나 또는 꼭 요식을 내가 증명을 못하겠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것을 기류법이다. 기류법. 자, 그건 나도 증명하면서 해보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우리 등식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등식에서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다.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런 거는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절대부.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부등식은 그런 거는 조건 부등식이야. 근데 그 조건 말 안 쓰더라 그지? 그냥 부등식 하면 지금까지 우리 썼던 부등식. 여기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 자, x제곱 플러스 3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다. 그 기본적인 형태들
형태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통해서 보고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되어 있다. 부등식은 등식하고 다르게 부등호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 부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아무 관계없어.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가. 근데 양변에 같은 수라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그런 형태들도 잘 이해를 해줘. 현수. 그냥 왜 자노? 응? 그래가 무슨 수업을 하노? A가 B보다 크더라.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필요 충분적은 그거하고 같은 말이야. A가 B보다 크더라.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더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이거를 나중에 서지를 못해 이거를. 자, A가 B보다 내가 크다는 걸 알아보고 싶어.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아보고 싶으면 A에서 B를 빼봐 이렇게. 빼서 이거의 값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부호가 양수다는 것을 보여버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야. A, B가 무슨 수든 관계없어. A, B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관계없이 A에서 B를 뺏는 게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앞의 수가 더 크다는 뜻이야. 잘 기억해야 된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니까.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제곱의 합은 당연히 크거나 같은 수들 두 개를 더해주면 당연히 크거나 같다. 자, 제곱의 합이 0이지. 지금 실수해서 이야기다. 제곱의 합이 0이더라. 그럼 둘 다 0이라. 제곱의 합이 0이다 하면 둘 다 0이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같다라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 자, 절대값 끼리를 곱하면 곱한 수의 절대값과 같다. 자, 이거는 우리 절대값 계산할 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데 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절대값 끼리를 곱하면 곱했는 수에 대한 절대값하고 같다라는. 그 다음 절대값을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라는.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그럼 A 제곱도 B 제곱보다 크나? 이렇게 성립하나? 아니, 이거는 A, B가 양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A, B가 양수라는 말이 있을 때는 A가 B보다 크더라. 근데 여기 붙이네 이거. 요거는 요렇게 될 때는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다. 요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 A가 B보다 큰데 0보다 크지. 그러면 제곱도 크게 된다. 둘 다 0보다 클 때. 이 말이 없는데 함부로 써버리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자, A가 B보다 큰데 그럼 A 세제곱은 B 세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항상 그래. 이 식은 항상 성립. 홀수차가 되는 건 항상 성립해. 그래서 제곱은 A, B가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하고. 그럼 하나가 음수면 성립 안 하나? 안 한다라는 게 이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봐. 1은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 그럼 제곱을 하면 1이 되는데 9가 되면서 부동은 바뀌어버리지. 3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럼 제곱하면 9도 1보다 60 크. 이거는 성립하지. 성립하는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하지만 둘 다 양수가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돼. 하지만 이게 홀수 세제곱일 때는 이 식과 이 식은 아예 같은 거예요. 세제곱일 때는 A가 B보다 크다. 그럼 이거를 A가 A 세제곱 B 세제곱 크다 하면 바로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맞습니다. 자, 먼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등호는 두 수가 모두 0일 때. 그렇게 다 외워야 돼. 외우고 증명하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우선 이 식은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A 세제곱 B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요거 인수분해 보면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요것도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 식과 요 식이니까 어디서 나온 식이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요 식 외우기도 편하다. 그죠? 3차식, 그때 했던 식이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걸 a에 관한 식으로 볼게요. a에 관한 식으로. 그럼 a에 대한 2차식은 a제곱. a 1차는 개수가 b지.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하면 똑같이. 그 다음 원래 있던 b제곱. 그러면 요까지가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그럼 제곱, 양수의 또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자, 이게 0은 언제 되냐면, 0이 된다는 것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 절대부등식은 그거를 꼭 해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될 때. 요게 0이 된다는 말은 b 이꼴 0이라는 뜻이에요. 자, b가 0이니까 요 식이 또 0이 되려면 a도 0이다. 요렇게 하면 정면 끝이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다 0보다 큰데, 0이 될 때는 언제 0이 되느냐.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크다. 항상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는 뭐냐면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요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반의 제곱은 똑같은 형태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가 돼. 그래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두 수가 모두 0일 때 0이다. 그 다음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또는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마이너스 있거든. 요거는 우리 식 변형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제곱의 합이니까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언제 0이 되느냐 하면 제곱의 합이니까 이게 이럴 때 0이 돼. 그럼 a 이꼴 b, b 이꼴 c, c 이꼴 a, 즉 a 이꼴 b 이꼴 c일 때.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이 되느냐 하면 세수가 같을 때. 언제 0이 되느냐 하면 세수가 같을 때. 즉 이것이 0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a 이꼴 b 이꼴 c다. 이것이 0이다 하면 a 이꼴 b 이꼴 c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런 증명들 많이 나온다. 이런 증명들 많이 나오니까 자, 증명하는 거 연습 잘해야 돼. 자, a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더하기 b 이거는 둘 다 이런 수겠지. 자, 둘 다 0보다 클 때는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해도 같은 말이겠지. 둘 다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놈의 제곱이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보다 크다를 정리해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크다를 정리하는 거는 뺐을 적에 0보다 크다 하는 거를 정리하면 된다. 이제 뺐을 적에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요거 제곱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즉 절대값 a제곱. 그건 a제곱하고 같다. 2ab 2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끼리 꽂혀있는 거고 더하기 b 절대값의 제곱 그건 b제곱입니다. 자,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그대로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같다 있지. 그리고 2ab 더하기 b제곱 그럼 a제곱 b제곱은 정리되고 자, 남아있는 게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뺏는 게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은 그냥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수는 이 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는 0이 될 때야. 등호는 요거 두 개 같을 때는 즉 ab 이꼴 ab 이거 일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이게 같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이나 절대값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뭐 서술형 어떤 형태도 잘 내지는 않는데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 산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그 중에 2번 산술 기하평균.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맨날 첫날 나올 거야. 맨날 첫날 거야. 산술 평균은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항상 크거나 같다.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요거는 조건이 중요해. 요거 1대만 쓰는 거야. 요거 1대만. 이 말이 없으면 쓰면 안 돼. 두 수가 양수일 때. 두 수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밝혀준 거예요.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 요 2분의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통분하면 이렇게 돼. 자, A, B는 둘 다 양수야. 양수이기 때문에 A를 요렇게 써도 같은 말이다. 그지? 양수이기 때문에 A, B를 요렇게 해도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다시 요식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요게 0이 될 때. 자, 등호는 A 꼴 B일 때.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 자, 요 평균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 합니다.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는 거. 자, 만약에 3개를 더하면 3을, 3개를 더하면 3을 나누고, 4개를 더하면 4를 나누고, 그걸 우리는 산술 평균이에요. 그 산술 평균은, 자, 2개를 곱했기 때문에 제곱근이 된 거예요. 만약에 3개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세제곱근, 아직 안 배웠다. 3개를 곱하면 세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2개를 곱했기 때문에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더했는 평균은, 요 곱한 요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맨날 쓴다 써야 돼.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이때 두 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수와 요 수를 평균낸 거잖아. 평균을 낸 그 두 수가 같을 때입니다. 평균을 낸 두 수가 같을 때. 자, 만약에 2분의 2A 더하기 B, 요거는 루트 2A 곱하기 B. 두 수를 더한 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채운 것보다는 항상 성립하겠지.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거 의미 알겠지? 두 수가 같다는 뜻이 지금은 요 수하고 요 수의 평균이죠. 그래서 요 수하고 요 수가 서로 같을 때 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썼다. 양수일 때. 자, 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자, 이것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러면 이것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렇게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요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짜리 뭐 이런 거는 잘 안 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는 정도만 알아두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라는 것은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좌변 전개식 있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우변 전개식입니다.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이게 우변 제곱. 자, 그럼 좌변에서 우변을 이렇게 뺀 거야. 뺐을 적에 이 식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지. 자, a제곱 x제곱은 똑같으니까 b제곱 y제곱은 똑같으니까 없어지. 그럼 남는 게 a제곱 y제곱,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요거 b제곱 x제곱. 자, 이거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 돼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 자,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요게 0이 될 때. 즉, ay는 bx. ay는 bx. 자,
이렇게 하면 애우기 불편하겠지. 애우기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고쳐줄게. 양변을 b로 나눌 거야. 그럼 b분의 a가 되고 양변을 y로 나눌 거야. 그러면 y분의 x. 요거 일 때 무슨 말이냐면 a 대 b랑 x 대 y의 b가 같을 때, 요 b가 차례대로 같을 때 a 대 b랑 그 다음에 x 대 y랑 그 b가 같을 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지. 이거 다 같은 말이야. ay는 bx 이런 뜻입니다. a 대 b는 x 대 y. 그게 외우고 싶다. a 대 b는 x 대 y. 그 b가 같을 때.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인지를 구하시오. 자, 조건을 알아보는 거는 자, 이렇게 해볼게. X가 3이면 제곱을 하면 9가, 그렇지. 3이면 제곱을 하면 9지. 자, 제곱을 해서 9더라. 그럼 그 수가 3이란 말이가 아니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뭐가 성립했는데? P이면 Q이다. 이렇게만 성립한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성립했지. 자, 이렇게 성립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무슨 조건인지를 구하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요것도 한 가지 방법. 자, 방법을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 주어진 조건이 어떨 때는 어떤 게 편하고, 어떨 때는 어느 방법이 편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 한 가지 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P는 3이고,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PQ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런 P들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면 P다는 성립합니다. Q이면 P다가 성립하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때는 봐, 뭐 포함 관계를 이렇게 하려니까 못하겠지.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X는 1 또는 2인데, 요것도 X는 1 또는 2잖아. 이거는 조건 P나 Q나 진리집합 똑같이,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도 성립한다 해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 충분 조건. 자, 4의 약수와 12의 약수는 4의 약수와 12의 약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지. 그럼 4의 약수는 다 12의 약수잖아. 4의 약수가 여기 있으면 12의 약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P이면 Q이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다. 자, 조건은 이런 그렇게 붙이면 되고. 자, 이제 명제의 정명.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뭘 이용해서 증명하느냐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했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자, 대우는 P이면 Q이다 이렇잖아 지금. 그럼 not Q이면 not P다. 대우를 먼저 적어야 돼. AB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말은 AB 모두 짝수다. 적어도 하나가 홀수. 구정 잘 이해해야 돼. 적어도 하나가 홀수는 뭐냐면 A하고 B가 있으면 요거는 홀수인데 요거는 짝수, 요거는 짝수인데 요거는 홀수. 둘 다 홀수. 이게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럼 이게 아닌 거는 뭔데? 둘 다 짝수인 게 아니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는 말은 둘 다 모두 짝수이면 두 자인수 AB에 대하여, 두 자인수 AB에 대하여 AB가 모두 짝수이면 A 더하기 B든 짝수이다. 이게 대우야.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말은 지금부터 어디가 가정이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 가정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A, B가 모두 짝수이면, 자, 그걸 이용해서 두 개를 더했더니 짝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두 개를 더했더니 짝수다는 걸. 자, A, B가 모두 짝수다. 그럼 A,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를 2K, B를 2L, KL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K하고 L에 아무 자연수는 없더라도 A하고 B는 모든 짝수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이때 두 짝수를 더해봐. A 더하기 B. 그럼 2배의 K 더하기 L이 되네. 그럼 K 더하기 L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지. 그럼 2 곱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짝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이제 찾아졌지. 이렇게. 대우에서의 가정으로부터 요 결론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요게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정리. 그럼 왜 그냥 증명 안 하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냐 하면, 자, 요 지금 요 결론 부분이다.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자, 결론 부분이 엄청 복잡한 거야.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는 말은 한쪽이 홀수고 한쪽이 짝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짝수도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낸다. 그런데 대우를 해버리면 이게 부정이 되지. 부정이 되면서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둘 다 홀수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A, B가 둘 다 짝수이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짝수, 짝수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봐. 그래서 이 가정 부분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정명은 뒤에 많이 있으니까 해보면 되고.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그러면 둘 다 0이지. 이거 정명하라 했어. 당연한 말이잖아. 절대값을 해서 더하면 0이면 둘 다 0이지. 오히려 이렇게 당연한 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조금 곤혹스러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0이고 B가 0이다. 둘 다 0이다.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 뭐인 거예요 지금?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그지? A가 0이 아니거나 요거 부정이 그거잖아. P and Q의 부정은 not P, O와 not Q가 됩니다. and가 or로 바뀌는 거 요거 절대 빠뜨리면 안 돼. A가 0이고 B가 0이다. 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지. 그럼 0이 아닌 수 절대값을 취해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지. 이것도 0이 될 수 없다 해도 되고 뭐 양수다 해도 되고 0이 아니다 해도 되고 양수다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가정의 모순이에요. 이러한 가정의 0이 아니다 하는 게 더 낫겠네. 양수도 해도 되는데 양수도 역시 0이 아닌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뭐뭐다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실수 A, B는 주어진 명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이게 무슨 법인데? 기류법이에요. 기류법. 결론을 부정시켜서 그 결론이 부정된 그 사실로부터 가정의 모순이 되는 것, 또는 즉 낫피를 알아냈다 이런 말이지. 사실은 가정의 모순되는 것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미 참인 것이 증명된 그 명제의 모순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하여튼 모순되는 상황을 하나를 보여주면 그게 기류법이 됩니다.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크다를 증명하는 것은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랬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는 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게 크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뺄 거야. 이렇게 뺐다. 그지?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보여줍니다. 요거는 5b제곱을 4b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요. 5를. 그럼 요게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이다. 그럼 아직까지 b제곱이 더 남아있으니까 요렇게 더하면 요게 5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좌변은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제곱, 제곱이니까 요 각각이 0이 될 때. 요게 0이 되는 경우는 b가 0. 자, b가 0이니까 요게 0이 되려면 a도 0. 즉, 등호는 a 이꼴 b 이꼴 0일 때 성립합니다. 자,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증명하는 해봤다, 그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그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도 양수고 x분의 1도 양수입니다. 자, 양수 두 개를 더하면 2를 나눴을 적에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두 수를 더하면 이 말과도 같은 말이다. 그래? 양배를 그리고 바로 두 개 더해져 있지.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바로 더해져 있습니다.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해주면 이게 1이네, 1. 2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수와 그거의 역수는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등호는 언제 씁니까? 두 수가 같을 때 씁니다. 두 수가 같을 때. 즉, x제곱이 1이 될 때. 즉, x가 1일 때 씁니다. 양수니까. 자, 어떤 수하고 양수 중에 어떤 수랑 그거 역수를 더해주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제일 작을 때가 2네. 언제 2가 되느냐 하면 두 수가 같을 때, 즉 x가 1일 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된다. 자, 두 수를 더하면 2루트 두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가 되네. 그럼 2가 되니까 2는 4. 언제 같아요? 두 수가 같을 때. x제곱이 4니까 x가 2일 때. 이거를 산술 기하평균이란다. 그 산술 기하평균은 되게 중요하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산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느냐 하면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양수라 해요. 양수. 양수이면서 무슨 조건이 전제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게 산술 기하평균. 양수라는 말이 있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요. 자, x랑 x분의 1은 말은 없지만 x랑 x분의 1은 말은 안 했지만 이 곱하면 얼마인데? 곱하면 일정하죠. 그렇게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양수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산술 기하평균을 쓴다. 그렇게 알아요. 자, 이때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 요게 산술 기하평균. 자, 언제 쓴다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씁니다.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 요 두 수를 곱했는 게 일정할 때, 그 값이 어떤 상수가 됩니다. 그럴 때는 산술 기하평균을 쓴다. 자, 슈바르트 부등식 아까 증명해봤지?